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6번부터 10번 풀어볼 건데요. 이제 퀴즈 형태가 나옵니다. 이 상황 판단은요, 의사소통 형태랑 문제 해결 형태가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번부터 5번까지는 의사소통, 6번부터 10번까지는 퀴즈 형태, 그러니까 문제 해결 형태, 이게 반복이 되고요. 21번부터 25번까지는 그런 응용된 형태로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2014년은 약간 예외고 2015년부터는 또 다시 이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문제 해결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6번을 보도록 하죠. 근대 문물의 수용 연대를 근거로 판단할 때 A 사건이 발생한 해에 볼 수 있었던 광경으로 옳게 추론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즉, 이 시간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문, 교통, 의료, 건축, 전기, 통신으로 나눠져 있고요. 빨리빨리 봅니다. 한성순보 나와 있고 연도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철도, 경인선, 경부선, 전차, 서대문에서 청량리, 의료는 광해원, 세브란스 병원, 건축, 독립문, 명동성당, 전기통신, 전신, 전등, 전화 이렇게 3개 나와 있습니다. 자, A 사건 보면요. 경복궁 내에 여러 가지 기계가 설치되었다. 국내에 큰 마루와 뜰에 등롱 같은 것이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러분 이 등자가요. 이 전등할 때 등이랑 똑같습니다. 불등이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쭉 보면요. 또 점화되어 휘황한 불빛이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전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87년 경복궁 내에, 예, 경복궁 내에 마찬가지로 같은 키워드죠. 예, 고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87년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1번 광해원에서 전화를 거는 의사. 광해원은 85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전화가 96년입니다. 전화를 걸 수가 없고요. 독립문 97년입니다. 또 안 되고. 전차는 98년 또 안 되고. 4번의 한성순보는요 84년에 폐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정답은 5번입니다. 전시는 85년에 도입돼서 87년도에도 사용이 가능했겠죠. 이런 식으로 매치만 시켜주면 또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 갑에서 정이 권장 시기에 맞춰 받는다면 첫 정기검진까지의 기간이 가장 적게 남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보기 봅니다.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 만 38세 남성 위암 검진,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33세 남성 대장암, 유방암 가족력, 25세 여성 병, 유방암, 흡연자 36세 폐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자, 갑니다. 암 검진은요. 이거 빨리빨리 그 키워드만 찾아서 보면 돼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보면 되거든요. 음, 위암 갑니다. 만 40세부터 2년 주기고요. 대장 50세부터 1년 주기, 유방 42년 주기, 폐암, 흡연자죠, 지금. 40세부터 1년 주기입니다. 자, 이거는 필요 없고요. 비브연이니까. 간 필요 없고. 자, 가족력 얘기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다 중요하지 않고요. 자, 여기서부터 따라서 중요한데요. 가족력이 있으면 자, 가족력 있는 거 대장이랑 유방입니다. 시기를 10년 앞당겨야 하고요. 유방암도 15년 앞당기고 주기도 1년으로 줄여야 된다. 어쨌든 이 시기를 앞당기면요. 대장암은 만 50이 아니라 만 40이 되는 거고요. 유방은 여기 있죠. 40세가 아니라 15년 앞당겨서 25년 유방암 검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자, 남은 연수 계산해 볼게요. 유방암은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25세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만 25세 맞죠? 됐고요. 대장암 7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위암은 지금 2년 남았고요. 흡연자 요거는 4년 남았네요, 폐암. 그죠? 그래서 디귿 기역, 리을 니은, 즉 병갑 정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이게 되게 그 NCS 문제 해결 영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조건을 근거로 2순위랑 4순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폭주족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5가지 대안을 마련했고 우선순위를 알고자 한다. 뭐 위의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보시면 돼요. 자, 조건 갑니다. 대안이랑 평가 기준이 나와 있고요. 우선순위는 각 대안별 평가 기준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정하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요. 가중치를 둔다는 거죠. 이 법적 실현 가능성 이게 1번, 그다음에 효과성,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기술 순서로 정한다고 합니다. 예, 분명히 한 번에 답이 안 나올 거고 이 우선순위를 고려해야만 할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빠르게 이 숫자들을 더해줘서 일단 총 합계를 먼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 33이고요. 여기 19, 이거 19,
그다음에 여기도 33, 그다음에 여기 18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뭐 따로 안 알려드려도 되죠. 그냥 단순하게 빨리빨리 계산해 주면 돼요. 여기 15고 63 18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억이랑 리을 중에서 이제 법적 실현 가능성이 누가 더 높아요? 기억이 더 높죠. 그래서 얘가 1 순위, 얘가 2 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이랑 디귿을 비교해 주면 되는 건데, 자 보시면은 법적 실현 가능성이 5 점이랑 5 점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효과성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5 점, 5점 똑같아요. 자, 실현 가능성을 보면 됩니다. 무슨 실현 가능성이죠 여기서? 행정적 실현 가능성이네요. 그래서 여기 니은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3 번이고 디귿이 4 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 순위는 요 녀석 리을이고요. 4 순위는 요 녀석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 번입니다. 9번 마찬가지로 퀴즈 형태입니다. 규칙과 결과에 근거해서 판단할 때 갑과 을 중 승리한 사람이랑요, 갑이 사냥한 동물의 종류랑 수량을 가능한 조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규칙 먼저 읽어볼게요. 이동한 거리, 채집한 과일, 사냥한 동물 수에 각각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고요. 1시간 동안 합니다. 1m당 1점. 밑에는 과일이랑 사냥한 동물에 대한 각각의 점수가 나와 있고요. 자, 갑의 합계 점수는 1590점입니다. 과일 안 하고 사냥에만 집중을 했고요. 1400m를 이동했다고 하네요. 4 마리 동물을 잡았고요. 즉 이 1590 점에서 1400 점을 뺀 190 점이 이 동물들 4 마리의 조합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을의 경우는 1250m를 이동했으니까 1250점 확보. 사과 2 개니까 몇 점이에요? 10 점이죠. 그다음에 복숭아는 5 개니까 50 점. 개당 10.5 점이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여우 1 마리 50 점. 사슴 1 마리는 100 점인데 2 마리 잡았다니까 200 점입니다. 그래서 총 310 점이 되는 거고요. 1250 더해 주면은 1560 점이 을의 최종 점수가 됩니다. 즉 갑이 이기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190 점을 동물 4 마리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때 방정식 세우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 보기 2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네 2개 활용해 주면 됩니다. 토끼 3 마리면은 몇 점입니까? 한 마리당 30 점이니까 90 점이고요. 사슴 한 마리 아까 봤죠? 100 점이죠. 100 해서 190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 번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2번 요 녀석들 구해 보면은 160점 나옵니다. 굳이 보기 뭐 방정식 세워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보기 대입해서 풀어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 번입니다. 규칙을 근거로 도토리, 하트를 각각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꽃을 고르라고 하네요. 규칙 나와 있는데요. 12 개의 물방울을 가지고 1 시간 동안 한 종류만의 꽃을 선택해서 재배 수확을 반복을 합니다. 12 개의 물방울은요, 재배랑 수확이 끝나면 자동 충전이 된다. 즉 1 시간 동안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회 재배 수확하기 위해서는 종류별로 각각 일정한 재배 수확 시간과 물방울이 필요합니다. 도토리나 하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봅시다. 나팔꽃은 재배 수확 시간 회당 뭐 3 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송이당 물방울이 2개 필요합니다. 즉 한 번에 동시 작업을 6 송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쵸? 이해되시죠? 12 개인데 2 개씩 들어가니까 단위가 6 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따져 주면 3, 6, 둘, 셋 요렇게 되는 겁니다. 한 세트 12 방울을 동시에 사용해서 재배할 수 있는 꽃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재배 수확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 하니까 1 시간에 60 분이죠. 고거 기준으로 20 세트 반복, 12 세트 반복, 6 세트, 그다음에 여기 5 세트, 여기 3 세트를 반복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시를 봐도 똑같은 얘기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갈게요. 도토리는 송이당 2 개니까요. 20 세트를 반복해서 한 번에 6 송이를 획득할 수 있잖아요, 나팔꽃은. 그럼 120 이란 말이죠. 120 에다 2 곱하면 240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궁화는 36 인데요. 거기 3 곱하면 240 보다 작으니까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수선화도 6, 5, 30 한 다음에 6 곱하면 180 이라 더 작죠? 장미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해바라기도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굳이 볼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도토리는 나팔꽃을 통해서 가장 많이 획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해바라기 아니면 수선화를 비교해 주면 하트 누가 제일 많이 재배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수선화 먼저 보면요. 66에 36에다 10 곱하면 360 이고요. 해바라기는 9에다가 20 곱하니까 18 입니다. 2 배나 차이가 나네요. 정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퀴즈가 오히려 규칙만 알면은 의사소통 쪽보다 금방 풀립니다. 네, 이렇게 규칙 빨리빨리 파악해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예습 먼저 하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꼼꼼히 하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